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어느 책 제목처럼요. 혼자만 잘 사면 무슨 재민겨? 이런 것처럼 저도 혼자만 잘 사는 것보다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잘 사는 것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세배 레버리지 상품 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배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도 알려줘라.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3년 넘게 TQ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도 추가 매수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뭐 50%, 60%, 80%일 때의 모습들도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 것이 위험성을 알리는 일이 아닌가 싶고, 또 그렇게 마이너스일 때는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냥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때 그때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건 저는 충분한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TQ라는 종목으로 3년 넘게 장기 투자를 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손익률은 플러스 102.71%가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됐죠. 3년 넘게.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또 아니면 투자는 하지 않지만 제 계좌를 보면서 간접 공부를 하실 때요. 3년 정도 넘어가니까 투자 원금의 2배가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매월 현금 흐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쏙슬이라는 종목으로 무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입금은 2억 5,666만 원 정도가 되고요. 손익률은 마이너스 22.71%, 그리고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5,829만 원이 됩니다. 3억 계좌 2개를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출발 시기는 달랐지만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매수도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익률과 평가손익이 비슷해서 이제 하나만 언급을 해드리죠. 5개월 넘게 무한매수로 수익이 안 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무한매수의 원칙이 매도가 되면 바로 이어서 매수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만약에 똑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계좌가 있다면 어떤 텀을 둬서 일주일 간격이든 열흘 간격이든 텀을 둬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종목을 지금은 쏙슬로만 갖고 가고 있지만 나중에는 TQ로도 무한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도 그 무엇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일정한 결과를 낳는다. 축구에서 헤딩하는 법을 배울 때 누군가 던져준 공을 머리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실패라 부를 수 있을까? 아니다. 이는 단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뿐이다. 머리에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며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공을 다시 던져달라고 해서 결국 헤딩 기술을 익힐 것인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시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틀렸는지 오답 노트를 작성해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저는 동행자님들이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뭔가 안 좋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거기에서 배울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뭔가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할 때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무한매수법이 마이너스가 오래 된다고 해도 그때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수익이 안 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들 아니면 전략들을 다시 세우셔서 이런 긴 마이너스 기간을 지나서 이제 수익이 나면 또 다시 시작을 하실 텐데, 그때는 또 조금 더 전략을 보완해서 세우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도 애쓰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최시다 배우님의 오랜 팬입니다. 1992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했죠.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연기도 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얼굴만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꿈이 이루어지려고 했는지 2000년도에 이제 팬클럽 창단식을 했었어요. 거기에 우연히 참석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또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4년 정도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고요. 생일 때 이렇게 팬분들하고 가끔 모임에서 만난 적도 있고, 이제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요. 제가 댓글을 써드리면 언니는 DM으로 또 저에게 이렇게 또 답장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언니가 6년 전에 강릉에서 공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뵌 이후로 이제 이번에 다시 또 뵙게 됐어요. 제 45회 서울무용제 홍보대사를 지금 맡고 계시거든요. 그 행사를 할 때 언니가 공연을 조금 앞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에 초대되어서 언니가 초대해 주셔서 여기 다녀왔습니다. 언니께 갈 때 어떤 선물이 좋을까 하다가 꽃바구니를 한번 사봤어요. 꽃바구니를 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그 공연하는 모습은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한 23명의 지인분들을 초대를 했었대요. 거기에 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옆자리에는 탤런트 조보아 씨가 계셨고 그 옆에 자리에는 또 예지원 씨가 계셨더라고요. 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님인가 그분도 이제 온 거를 제가 뵀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연예인분들을 뵈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랬었어요. 저희하고는 다른 그런 분들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유튜브도 가끔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막 생활 속에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친근한 그런 느낌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특별한 또 만남을 갖고 또 서울 구경 잘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